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엄마 친구 자녀들과 비교를 당하며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학업과 싸워가며 생존해온 한국인들은 짧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을 100% 활용하기 위해 모든 취미 활동에 높은 효율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습관들은 게임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 게임에 분풀이를 하며 쌓아올린 믿기 힘든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상들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느긋하게 일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지 못했고 남들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을 지켜보고 자라온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게임에 적용시키면서 해외 유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업적들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유저들이 왜 게임 안에서 전투민족이라고 불렸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출시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현실과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나 곤충 채집을 하며 자신만의 무인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힐링 라이프를 꿈꾸던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바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아름다운 무인도를 가꾸며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전투민족 대한민국 유저들은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만 다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숲은 집 건설을 위한 초기 비용을 대출해주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를 제공했었는데요. 한국 유저들은 현실 세계의 대출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게임 속에서 대출을 하고 무슨 힐링을 하냐며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한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밭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심어 무트코인을 시도하는 유저들을 시작으로 섬에 보이는 모든 것을 채집해서 팔아치워버리는 유저들까지 생존을 뛰어넘어 섬 전체를 파괴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챙겨서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출시 후 2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첫 대출금을 갚은 유저가 등장했고 모든 빚을 갚는 스피드런까지 등장하면서 대출 상환에 목숨을 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숲은 힐링 게임답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및 곤충을 채집할 수 있었고 구하기 어려운 생물들은 전시해놓고 자랑할 수 있었는데요. 동물의 숲의 게임 시간은 실제 시간과 동일했고 특정 계절에만 나오는 생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파밍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모든 물고기들과 곤충들을 채집하고 싶었던 한국 유저들은 타임슬립 방법까지 알아내며 다른 계절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고기와 곤충들을 모조리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박물관을 지었고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들과 곤충들을 박제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해외 팬들은 한국 유저들이 동물의 숲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수집력에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한국인들은 섬을 꾸미는 방법도 남달랐습니다. 소소하게 자신만의 무인도를 가꾸기보다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으며 현실과 같은 대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유 따위는 잊어버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노가다를 시작했고 매크로를 사용한 것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유저들은 게임을 즐기지 않고 노가다만 반복하고 있는 한국 유저를 보면서 그들은 동물의 숲에 고용된 인부와 같았다며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에 경악했는데요. 같은 한국인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지켜보며 이 모든 일들이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험했던 DNA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플레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개발진들은 그들에게 힐링이라는 단어는 게임에서 피 채워줄 때만 사용하는 단어였다며 전투민족 한국 유저의 클래스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메탈기어 시리즈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던 코지마 히데오가 새로운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출시한 첫 번째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쿠팡맨 게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임의 대략적인 설정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 갑자기 일련의 괴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인류는 지하 쉘터나 안전한 도시에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이런 불안정한 세계에 한 명의 배달부가 되어 음식을 시작으로 생필품과 약품 그리고 죽은 연인의 유품까지도 숨어 지내고 있는 인류를 찾아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달 과정에서 험한 길을 만나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힘들게 운반한 화물을 모두 쏟으면서 아주 귀찮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저가 직접 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고 완성된 도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게임을 접한 한국인들은 무슨 이런 노가다 게임이 다 있냐며 어리둥절했지만 바로 게임 세계에 적응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곳곳에 도로를 건설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커뮤니티에 믿을 수 없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한국인이 12시간 동안 도로만 건설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라면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가 건설한 도로는 맵의 절반 정도를 채울 정도의 크기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이 도로를 보게 된 다른 유저들은 거의 한국 도로공사급 사이즈의 도로라며 거대한 규모의 도로를 보며 감탄했는데요. 그는 이 도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산과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고 거대한 폭포와 설산을 넘으며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을 견뎌내며 이 도로를 힘겹게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공유받은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그의 희생으로 완성된 도로를 사용하면서 게임으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7월에 출시된 포켓몬고는 일본의 인기 IP 포켓몬 시리즈를
실시간 증강현실 장르로 제작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강현실이란 사람들이 보는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게임이 없었던 시기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포켓몬고가 빠르게 출시되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반년 가까이 늦게 게임이 출시되는데요. 소소한 경쟁을 하며 게임을 즐기고 있던 해외 유저들은 한국에 포켓몬고 출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소식 하나만으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당시 커뮤니티의 글을 잠깐 살펴보면 예전 디아블로3 사건 때처럼 외국 유저들은 한국 유저들이 최단 기간 안에 최고 레벨을 달성하고 모든 포켓몬을 싹쓸이할 거라며 한국인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해외 유저는 한국인을 두고 최상위 포식자의 등장이라며 한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7일 양치질을 싫어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게임 포켓몬 스마일을 출시했습니다. 결제 요소 없이 무료로 출시된 이 시리즈는 올바른 양치 방법을 게임을 통해 알려줬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어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총 151마리의 포켓몬이 등장했고,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양치질을 1회 마무리하면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원작처럼 포켓몬이 도망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 3회 양치질을 해도 포켓몬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양치를 마무리하면 4시간이 지나야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포켓몬을 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측을 깨고 단 일주일 만에 151마리의 포켓몬을 모두 잡는 의지의 한국인이 등장합니다. 커뮤니티에 151마리의 포켓몬을 잡은 이미지를 공개했고, 이를 본 유저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일주일 만에 모든 포켓몬을 잡았냐며 방법에 대해 궁금해했었는데요. 해당 유저는 타임슬립을 이용해 4시간이라는 대기시간 없이 미친듯이 양치질을 했고, 그 결과 일주일 만에 모든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본 유저들은 이런 교육용 게임에 타임슬립까지 사용하며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은 한국 유저의 의지에 감탄했고, 이 사건을 통해 도감이라는 단어만 보이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채우고 보는 한국인의 무서운 진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대한민국의 민속놀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한국인들이 스타를 좋아했었고, 임요한을 시작으로 홍진호, 이윤열까지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활약하면서 외국인은 물론 블리자드까지 한국의 게임 실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휩쓸면서 한국인은 게임을 잘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회에서 넷팩을 사용한 선수를 순전히 실력만으로 압도한 사건을 시작으로 임요한 선수의 이름을 구글 번역기로 검색하면 그의 아이디인 복서로 검색되는 사건까지 해외에서 바라보던 한국은 게임 강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초창기에는 한국인들과 해외 유저들 간의 실력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실수로 한국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운 한국인들의 학살 때문에 지옥을 맛봐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 서버에 실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개발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서버를 보면 해당 서버가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지, 인구수와 성향이 어떤지, 일반적인 서버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코리아 서버의 설명은 다른 서버와 달리 일종의 경고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고유한 새벽의 나라는 전쟁 기술을 통달하고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생각 없이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서버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죽기 싫으면 이곳을 벗어나라는 의미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스타크래프트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고, 개발사인 블리자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최상위 포식자인 한국인들을 코리아 서버에 가두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잔혹함은 코리아 서버 안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이미 고인물들과 사코수들만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초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그나마 유입된 유비들을 학살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투민족 대한민국의 위험은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유저들과 함께 게임하기를 두려워했고, 팀게임 도중 한글로 채팅하는 유저를 만나게 되면 모두 화들짝 놀랐고, 같은 외국 유저들끼리 한국인을 만난 자신들의 운명을 심게 원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당시 한국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인들이 게임에 끼친 영향들과 일반적인 유저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미친 업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